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 작전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주말에 3.1절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사흘간 국내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 그 사이 중동발 악재가 터지면서 최근 역대급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자, 오늘 상황 어떤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과 이란의 무역 충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오늘 코스피는 장중 6,000대가 깨지면서 매도 사이트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혼조세를 마감과 달리 코스피는 갈수록 낙폭이 커진 건데요. 코스닥은 개장 후 2% 넘게 급락하는 등 출렁이는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도 희비가 갈렸는데요. 방산과 에너지주는 급등한 반면 항공과 여행주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산유국의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2월 넷째 주 이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수준에 머물던 국제 유가는 이번 사태 이후에 70에서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가격은 이란 사태 이전보다 40에서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유의 70%, 가스의 20에서 3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더욱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현재 우리 선박의 안전에 특이 동향이 없으며 충분한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 물량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경우 이 20원 넘게 뛰면서 1,460원대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네, 중동 13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만 1,0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정은 현지 공관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접촉해서 영공이 폐쇄되지 않은 인접국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도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자산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얘기 들어보시죠. 다행히도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항공 개방 지역으로의 이동 그리고 귀국편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길의 허브로 꼽히는 곳이죠.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인데요. 이곳에 가장 많은 여행객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요. 일부 항공사들이 제한적으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를 거점으로 하는 에미레이트 항공과 또 아부다비 기반의 에티하드 항공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두바이가 일부 항공편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발이 묶인 승객을 실어 나르기 위한 특별편과 또 임시 운항편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정기 상업 노선은 아직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동 직항 노선을 운영 중인 대한항공은 이 두바이 노선을 5일까지 결항하기로 했고요. 조만간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이란 공격,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합동으로 저지른 전쟁인데요. 이 전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다 붕괴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과연 트럼프가 지상군까지 투입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당연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우리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당장 우리 코스피가 6천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다음에 일본 증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기초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허약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사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 코스피 떨어진 것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우리 코스피는 2,000선에서 거의 6,000선 넘어서 이게 급속히 높여왔기 때문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연동이 돼 있고 특히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일 이란의 지상군이 투입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만일의 사태와 예비를 해서 주한미군 또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길어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군사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이란 사태를 쉽게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지상군 투입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 중장기전으로 끌고 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죠.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같이 비상대책 점검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현안 사항을 쉽게 공유를 하고 해당되는 실시간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유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통제가 될 경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유류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시장 안정화에 대한 그런 대책도 조속히 나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